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내용들이 영화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영화 같다라는 거는 진짜 우리 이재명 대표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특기라고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화 같고 자시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재명이 같이 이렇게 영화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진짜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뭘 좀 잘못 드셨는지 매번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질 않나.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보이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은 이거 진짜 완전히 그냥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하고 그리고 또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것도 무려 4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 별의별 일들이 많다 보니까 참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는 한마디로 진짜 영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사업 이화영 씨와 연관이 되어 있는 대북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한편의 진짜 영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화영 씨 본인 스스로만이 아니죠. 갑자기 뜬금포로 이화영 씨의 부인이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재명의 측근 중에서 좀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아내가 김만배 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그때만 잠깐 모습을 비췄었지 딱히 입장도 없었고요. 정진상이 됐거나 김용이 됐거나 다 어땠습니까? 아내가 별다른 역할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씨와 관련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아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역할 이화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화영 씨가 변심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그 순간부터 지금 이제 저렇게 설치고 댕기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코빼기도 안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화영 씨의 아내가 진짜 이화영 씨 아내가 맞나? 아니면 이재명의 아내인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를 그럴 정도입니다. 일단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 쪽과 이화영 씨의 부인이 뭔가 거래를 했다, 딜을 했다. 저건 딜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예 그냥 완벽한 개딸이라 가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난 무조건 그냥 이재명 총통각과를 위해서는 모든 거를 다 하겠습니까?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거래를 했다라는 정황은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이재명 최측근이 용인에서 이화영 측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저 이화영 측이 누구였습니까? 이화영 부인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의 부인이 저렇게 이재명 최측근과 만나고 난 뒤에 바로 했던 게 뭐예요? 그쵸.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을 했던 겁니다. 야, 이화영 씨가 이렇게 구속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힘들어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화영 씨가 구속이 됨으로써 우리 이재명 각하님께 무슨 대북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청원서를 냈던 게 바로 저 직후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탄원서 같은 것이 공개됐던 날 이 아내가 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화영 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를 만나고 난 뒤에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화영 씨가 잡힌문을 통해서 검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번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이화영 씨가 마음을 바꾸는데 첫 번째 이재명을 내가 배신하겠다라고 변심했을 때는 이화영 씨 본인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재차 변심을 했던 거는 누구 때문이다? 이화영 씨 아내 때문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씨 아내가 아주 열렬한 이재명의 지지자다. 한마디로 아주 열렬한 개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이건 보십시오. 그 어느 것보다 힘든 것이 뭐래요? 이화영 씨가 구속이 돼가지고 내 남편이 저렇게나 고생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방북대나 프레임이 씌워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느 것보다 지금 힘들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화영 씨의 부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부인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이 지금 탄원서
를 제출을 하고 탄원서가 공개가 됐던 그날 누구를 만났어요? 이화영 씨 면회를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 지금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화영 씨를 만나기 전에 작성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탄원서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탄원서가 작성이 됐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이화영 씨가 변심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난 뒤에 탄원서가 만들어졌고, 이화영 씨를 직접 만나기 전에 탄원서가 지금 작성이 된 건데, 그 지금 시기에 있는 탄원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대요? 이화영 씨가 변심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미 저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기 남편한테 하는, 이거 뭐 다잉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남편한테 뭔가 전달하는 어떤 반협박성, 그런 멘트라고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화영 씨의 부인이 아주 뭐 돌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번엔 또 뭐 했어요? 남편의 변호인단까지 해임 신고서를 자기가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화영 씨 본인 스스로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내가 일단 제출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도대체 변호를 맡았는지를 보니까 법무법인 해광에서 맡고 있었대요. 해광 측에서는 열심히 변호를 해왔어요. 이화영이가 제일 처음 기소가 됐던 게 뇌물죄 아니었습니까? 뇌물죄로 기소가 됐다가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던 게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최근에 이제 그 대북과 관련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입회를 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가지고 해강 측에서 변호를 맡고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또 지금 이화영 씨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화영 씨가 의사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담당했던 변호인단을 뭐 해임을 시키겠다. 이화영 씨가 이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이렇게 뭔가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화영 씨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화영 씨가 약간 꼭두각시처럼 이화영 씨 부인에게 놀아나고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컨대 해광 측이 이화영 씨의 재판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이거는 애당초 해광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겁니까? 현근택이, 이 인간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현근택이가 지금 자료를 유출해가지고 그거를 떡하니 이재명이 저런 식으로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버리질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재판에 검찰이 증거를 제출했던 그 자료를 갖다가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북조선스러운 그런 단체에다가 또 내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광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근택이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는 해광 측이 검찰에 뭔가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화영 씨가 입장을 번복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화영 씨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을 해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화영이가 어떻게 보면은 입장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해광인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단이 계속해가지고 조언을 했겠죠,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진짜 골로 간다.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정을 해가지고 형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원천 차단시키기 위해 가지고 변호인단과 그리고 이화영을 아예 고립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화영 씨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배경조차도 그 변호인단까지도 싹 다 지금 이화영 씨의 부인이 잘라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개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수원지검에 찾아가가지고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화영에 대한 조작 수사를 중단해라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그 정신이 나가 있는 인간들이니까 그냥 아무 얘기나 하라고 내버려 두고요.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이거에 대한 이화영 씨의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 개입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왔죠. 뭐가 부담스러운지를 보니까 그 얘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이재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언론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오신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고 정치 쟁점화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내가 뭐라고 할까요? 좀 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나랑 이재명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 대한 얘기가 막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제서야만 부랴부랴 나를 챙겨주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화영 씨의 반응이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제일 필요했던 게 뭐겠습니까? 법률 지원이죠. 당적인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해줬던 건 누구밖에 없어요. 현근택이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구속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현근택일을 변호인으로 붙여줬다라고 한다면 구속되라는 얘기지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근택일을 붙여준 거 말고 그래가지고 이화영 씨도 당황을 해가지고 야 나 이거 현근택만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된다. 뭔가 좀 제대로 된 그게 좀 필요하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탄원을 민주당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싹 다 무시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갑자기 이화영과 이재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렇게 부랴부랴 막 지금 챙겨주는 척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씨가 보기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난감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화영 씨의 지금 안에 강력한 개딸로 보이는 그런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이화영 씨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쎄요. 과연 그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이화영 씨가 이재명 씨 뜻대로 움직일지 그건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보입니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씨가 이재명의 예상과는 다르게 정말로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했다가 더 이제 강력하게 마음을 먹게 된다면 진짜로 제2의 유동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